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묘한 가죽 카빙 연구소의 묘한입니다. 머리를 좀 시원하게 잘라봤어요. 이거 뭐 요 정도를 원했던 거는 아닌데 맡겨놨더니 이렇게 그냥 확 밀어놨네요. 가뜩이나 살쪄가지고 얼굴도 큰데 얼굴이 더 커졌습니다. 에 어떻게 앞서 4개의 강의를 진행을 했었죠. 어디 보자.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가죽 카빙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죽 카빙에 적합한 가죽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가죽 공예 도구 중에서 스위블 라이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그 스위블 라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위블 라이프 다루기 전에요. 오늘은 이렇게 예시 도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제 도안을 가지고 스위블 라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린다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 도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제가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출력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준비물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제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도안 출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랩팔지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트랩팔지는 우리가 도안을 전사할 때 사용하는 필름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조금 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트랩팔지랑 트레이싱지, 우리가 기름종이라 그러죠. 그거랑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트레이싱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종이에요. 말 그대로 그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에다가 기름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반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카빙을 할 때 그 물에 적신 가죽에다가 올렸을 때 얘가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트랩팔지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트랩팔지는 필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젖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쓰시기도 좋고요. 만약에 일회성으로 쓰시기 위해서라면은 트레이싱지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또 그냥 요 도안 자체를 가죽에다가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전사를 해도 무방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정석대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안 위에다가요. 트랩팔지를 옮겨서 이렇게 연필선으로 잘 옮겨 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다 옮겨 놨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죽에다가 어떻게 옮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이 준비가 되면은 뒷면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주세요.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툴링을 할 때 가죽이 눌리면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뭐 전용 시트 테이프가 있지만 그 시트지가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 테이프를 붙입니다. 물론 박스 테이프를 붙였다 띄면은 그 박스 테이프가 붙은 자리에 테이프의 접착제가 가죽에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가의 테이프를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가 쓰는 테이프는 조금 고가예요. 무슨 브랜드인지는 저희 공방 등록해 주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그냥 박스 테이프로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붙여 주시고 꼭 유리판으로 밀어서 완전 밀착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가죽이 준비가 됐으면은 가죽 앞면에다가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처럼 물을 발라 주세요. 물을 적당히, 그 적당히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가 수분 조절을 할 때 칼선을 넣을 때라든지 툴링을 할 때 뭐 백그라운드를 칠 때 베벨러를 칠 때 약간 습도 조절을 해주는 편인데요. 일단 전사할 때나 칼선 넣을 때는 물이 충분히 적셔져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적신 가죽 위에 연필로 옮긴 트랩팔지를 옮겨 놓고요.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사펜으로 가죽에다가 옮겨 주십니다. 자, 전사펜입니다. 전사펜은 그렇게 고가의 물건은 아니에요. 한 1,000원이면 살 거예요. 그리고 뭐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촉이 가는 쪽이랑 뭐 큰 쪽이 있는데 저희는 이 도안 자체가 이게 약간 좀 둔탁하니까 크니까 큰 쪽으로 해서 표현을 해 볼게요.
움직이지 않게, 트랩할지를 움직이지 않게 잘 눌러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선을 따라서 그려주면요, 요거까지만 그리고 제가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움직이지 않게 꼭 눌러주고요. 자, 어때요? 가죽에 자국이 찍혔죠? 네, 요 가죽 자국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칼선과 이제 툴링으로 표현을 해 볼 거예요. 전사선은 아주 정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게 세밀한 도안이다 그러면은 전사선도 역시나 세밀하게 표현이 돼야 되겠지만요, 나중에 칼선으로 다 수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세밀하게 정밀하게 표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선입니다.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가죽에다가 원본 도안을 옮겨주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스위블 라이프 준비되셨나요? 스위블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 시간까지 어떤 종류가 좋은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물론 뭐 뭘로 해도 결과물만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제 경험상 좋은 스위블 라이프는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칼선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빼먹었네. 지금 얼른 넣어 줄게요. 자, 도안을 다시 살짝 맞춰서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임의로 눈대중으로 그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인맥 선이 빠졌네요. 자,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칼선 들어가 볼게요. 칼선은 전사선을 따라서 잘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손가락 돌리기 배웠었죠? 손가락 돌리기에 맞춰가지고 칼선을 잘 넣어줍니다. 곡선이 곡선답게 나와야지 카빙이 예쁘게 나와요. 끊어진 선은 살짝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꽃대 있는 부분도, 꽃심이죠? 꽃심 있는 부분 다 표현해 줬고요. 그 다음에 꽃잎 부분도 제가 손가락 돌리기를 잘 써가지고 칼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 각도가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까 걱정이기는 해요. 카메라를 이쪽 방향으로 돌려놓고 제가 신경을 좀 못 쓰고 있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제 방향에서. 예,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촬영을 도와주시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 꽃잎, 마지막 꽃잎이네요. 자, 꽃잎을 마저 그렸습니다. 꽃잎에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칼선 힘 빼기를 배웠었잖아요. 자, 요렇게 꽃잎선이 칼선이 쭉 들어가면서 요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선 같은 경우에 저희가 힘 빼기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참 예쁘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꽃 받침이죠. 꽃 받침도 살짝 힘 빼기로 표현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꽃대, 잎사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잎사귀는 곡선이 큰데요, 요 큰 곡선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은 상관은 있어요.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은 순서에 따라서 표현하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정규반에서는 제가 설명하기에 칼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결과물이 조금 더 잘 나와요. 자, 여기도 인맥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칼선 시범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전사선, 그러니까 전사펜으로 트랩팔지에다가 옮겨준 이 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도안이라 그래도 작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칼선을 그리는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 가능하니까 전사선이 조금 삐뚤어졌다라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칼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칼선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 이 칼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부담을 적게 갖고 천천히
천천히 접근하시면은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칼선 위에 툴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탬핑 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땠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